여러분들 지난주 이틀 동안 신문국과 내성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들이 있죠. 직접 여러분들과 실생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애로사항 있는 거 이제 학교 와서 말할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동력제어반 시공하기 선수학습으로서 유도전동기의 원리하고 유도전동기의 결선 방법 Y델타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Y델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겠지만 Y델타 결선 방법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동력제어반 시공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제어반 시공하기 학습 목표는 오늘은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제어반의 구성요소를 알 수 있다고 정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동력제어반은 동력 전동기 운전에 필요한 전원과 전동기 제어 및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를 갖다가 배관을 써서 어떻게 해요? 제어반을 만든 다음에 이 제어반을 통해서 이 전동기를 제어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이 주로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탱크 같은 거 많이 쓰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물탱크 같은 경우는 옥상에 있어요. 근데 옥상에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직접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따로 제어하는 곳에서 직접 버튼만 누르게 되면 옥상 올라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자동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 급수, 펌프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들어오고 물이 차면 꺼지고. 반대로 지하실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베이스 펌프가 있죠. 지하실은 어때요? 물이 차게 되면 자연 배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주차장을 보게 되면 한쪽에 배관이 돼가지고 모터가 보이지 않게 밑에 부분에 잠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뭐냐면 비가 오거나 물이 찼을 경우에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를 구동시켜서 물을 빼는 것이죠. 이처럼 제어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체질에 따라서 때로는 MCCB라고 표현도 하고 NFB라고도 합니다.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노 퓨즈 브레이커. P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브레이커입니다. 브레이커. 근데 현장에서는 일본식 발음이 많이 사용하죠. 블레카가 아니라 블레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브레이커를 갖다가 블레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 개폐기. 우리가 실습할 때는 주로 이제 접촉기라고 많이 하죠. 접촉기. 그래서 마그네틱 컨택트, 파워 릴레이 해가지고 MC나 PR로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눌러서 전동기를 켜고 정지시킨다는 얘기죠. 여기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졸업생들이 만들어놨던 제어함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실습 시간에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시작과 정지 버튼이 있죠. 여기 보면 요즘에 보기 힘든 백열 전구가 있는데 백열 전구가 200W예요. 200W. 선생님 200W 아마 가정에서는 쓴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은 저는 넣진 않겠지만 이게 파일럿 램프고 이게 푸시 버튼이죠.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동력 제어반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배선용 차단기죠. 올리게 되면 전원이 들어가고 내리게 되면 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실기 시험 볼 때 나온 거 이게는
같진 않아요. 이거는 실제 현장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눌러주기로 켜지는 건데 이 푸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동기 쪽으로 전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터에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는 엄밀히 따지면은 동력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쇼트 사고라고 하죠. 단락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퓨즈 가지고 예방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램프가 불이 켜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회로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상에서 필요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실제 한번 배선 차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배선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와 다른 점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한 건 뭐예요? 배선 차단기는 누전을 잘 볼 수는 없어요. 누전이란 말은 뭐예요? 전기가 새 나가는 것이죠. 일상 가정에서는 어떤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전 차이가 내려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전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감전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배선 차단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예전에 가로등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썼다가 누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감전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누전 차단기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단락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배선 차단기 중에 보통 우리는 이거를 2P 그래요. 극이 두 개다. 극이 두 개란 말이 단상이라는 얘기죠. 하나, 둘, 전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ON이 되는 거고, 내리게 되면 OFF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력계에서 주로 쓰는 건 이제 뭐예요? 3P짜리죠, 3P짜리.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몇 쌍이라 했어요? 3상이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Y델타를 쓸 경우는 이제 4P짜리를 쓰는 것이죠. 하여튼 배선 차단기 이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세히 보면 EOC라고 써있어요. EOCR이라고 써졌는데 EOCR은 뭐죠? EOCR은 가전류 계전기예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단을 시켜라. 과전류 계전기가 빠져있는 동력 제어반은 어찌 보면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터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는 없거든요. 10시간, 12시간 돌아갈 때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EOCR이 있게 되면은 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델 자체는 수검용으로 따로 나온 거예요. 현장에 쓰는 건 좀 모양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L사에서 나오는 전자접촉기입니다. 전자접촉기. 그래서 이 전자접촉기도 여러분들의 수업용과 실제 현장에 사용하는 건 다른 점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송공사 시간에 결국은 동력 제어반 시공하기에 필요한 시퀀스 헤로드나 모든 것들이 전기 기능사 실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은 동력 제어반 시공하기에서 구성 요소인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푸시버튼 이것도 제 회사별로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선용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 다른 것이고 3P, 4P, 2P 여러분들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개폐기는 MC, 파워릴레이, MC, 파워릴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동기를 온오프 할 때 우리가 차단기로 하지 않고 푸시버튼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접촉기 쓰는 것이고, 그리고 전자접촉기를 통해서 모터가 돌아갈 때에 과전류로 인해서 모터가 소손되는 것, 고장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EOCR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선용 차단기, EOCR, 푸시버튼, 전자접촉기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한다면 독립제어반 회로를 구성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